안녕하세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에서 마련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교육을 맡은 나비 프로젝트의 박병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과학기술인 이 과정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설립 희망자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또는 협동조합을 설립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협동조합이란 무엇인지, 또 협동조합 설립 절차 및 사업 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리고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어떤 지원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좀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협동조합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협동조합을 생각할 때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매출이라든지 판매라든지 이 하나만 보면 될 텐데, 협동조합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기업이 되겠죠. 하나는 조합원의 가치, 하나는 기업으로서의 가치,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게 협동조합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객도 신경 써야 되지만 협동조합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도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일 텐데요. 이런 부분을 사회적 경제라고 합니다. OECD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사회 문제를 어떤 해결 방식을 통해서 어떤 임팩트를 창출하는 것들을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하는데요. 사회 문제란 무엇일까요? 죄송합니다. 사회 문제라는 건 사회적 요구라는 부분이시죠. 이러한 사회적 요구의 해결을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일 텐데,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흔하게 ESG처럼 어떤 사회적 관심, 환경적 관심에 대한 부분들이 무엇일까를 찾아 나서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솔루션이란 부분은 이런 것들이 주류 경제와는 어떻게 다른 구성으로 되어 있느냐, 방식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부분일 텐데요. 다양한 자원 동원을 한다든지 지속가능 운영 위해서 포괄적이고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운영한다든지, 또는 협력 및 사회혁신을 촉진한다든지 하는 부분일 텐데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의 가장 큰 다른 방식은 연대와 협동, 민주적 의사결정이라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경제들은 어떤 모습들이 있느냐, 이제 국제적 기준에서는 다양한 협회 또는 협동조합, 상호조직, 사회적 기업 이런 곳들을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은 일반 기업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 형태로는 협회라든지 협동조합, 재단법인, 상호조합, 사회적 기업들을 이제 포함하고요. 운영 규모는 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하게 있다. 그리고 시장 범위도 지역 단위로 할 수 있는 부분, 국가 단위로 할 수 있는 부분, 글로벌 단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사업 영역도 마찬가지로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런 건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부분, 사회적 경제란 부분은 경제 전반에 걸쳐서 존재할 수 있지만, 다른 지점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와 협동과 연대의 정신에서 출발한다는 부분이 좀 다른 부분과 다른 이제 일반 기업과 다른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 형태 다양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국격없는 이사 같은 이제 협회 같은 경우도 이제 OECD에서는 협동조합으로 인지를 하고 있고, 아이쿱 또는 파운데이션, 상호금융 또는 이런 임팩트 허브 같은 사회적 기업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경제 형태인데요. 이런 법적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법적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거나 사회적 경제로 인증받죠. 그래서 주식회사가 사회적 기업이 된다든지, 아니면 협동조합으로 사회적 기업이 인증받는다든지, 아니면 사회적 협동조합이 된다든지, 비영리 법인에서 사회적 기업을 인증받는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형태에서 사회적 경제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규모의 다양성도 있죠. 캐년 시네마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아주 작은 도시에서 독립 영화들을 하는 이런 재단도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몬드라곤 같은 이제 대기업, 스페인의 대기업, 세계 3위 정도 되는 대기업도 협동조합으로 운영되어지는 이런 규모의 다양성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다양성도 있죠. 지역 기반에서 지역의 모렌 킥 같은 기업 같은 지역의 아이들이 학습을 통해서 대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는 취업 구조를 만든다는 이런 모렌킥 같은 이런 회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회적 경제 조직도 있고, 국가 단위의 어떤 에너지 활동하는 그린 플래닛 에너지 같은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기업 같은 그라민 뱅크 같은 게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에도 신한조합이 그라민 뱅크
집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소액 시장, 소액 대출 시장을 확장하게 된 이런 그라민 은행 같은 경우는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업 영역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사업이라 하더라도 협동조합으로 설립을 하시고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보건사회 서비스 영역에서도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지역 아동센터나 이런 시설들도 다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법인체를 이제 전환시키려고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역과 유통에서도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공정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아니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문화나 미디어 쪽도 사회적 경제 조직이 많습니다. 이제 그 어떤 극장, 오래된 극장을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이런 것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건설 공사 현장, 또 관광 여행, 또 무장의 여행이라든지 이런 공정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통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을 만드는 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교육 서비스 쪽도 사회적 경제 조직 또는 협동조합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태양열 에너지 협동조합 같이 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협동조합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제조 산업, 인쇄물, 현수막 이런 것들도 하는 그런 협동조합도 다양히 있습니다. 특히 지금 사회적 금융을 담당하는 기업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 참고하시면 여러분이 하시는 업종도 협동조합으로 등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협동조합을 이야기할 때 레이들러 보고서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1980년도에 협동조합이 어떻게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한 책인데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서 이제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협동조합의 공통되는 개념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함과 동시에 모든 참여자에게 이익을 주는 서비스나 경제 제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주주의와 자주의 토대에 의해서 공동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크고 작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은 쉽게 얘기하면 조합원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협동조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론적인 걸 떠나서 간단하게 협동조합이란 무엇일까요? 많이들 협동조합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돈 안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계 협동조합은 인류의 12%가 협동조합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300만 협동조합이 전 세계에 포진되어 있고요. 300개 협동조합의 매출은 2조 146억 원을 매출을 달성하고 있고 세계 고용인구의 10%가 협동조합의 종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굉장히 큰 규모의 협동조합,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한 사람의 어떤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라 조합원이 함께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협동조합이 설립되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주식회사의 시작은 1602년 동인도 주식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동인도 주식회사가 이제 배를 한 척 띄워서 이제 제국지 활동을 할 때 요 밑에 보이시는 요 부분이 네덜란드 동인도에서 첫 투자 증서가 되겠죠. 배가 한번 나가 들어오면 이익이 400% 정도 가까이 이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투자를 할 수 있었고 여성들도 돈을 투자할 수 있었던 이런 기회가 되셨죠. 물론 배가 나가서 다시 돌아올 확률은 2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는 돈을 잃어버리지만 400% 이익이 달성했기 때문에 주식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던 내용이고요. 이런 게 지금 현재의 주식회사의 모델로 발달을 해온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협동조합은 1844년을 이제 원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치데일 협동조합 13인의 이제 조합원이 모여서 시작했는데요. 1844년 시작할 때 남녀 구분 없는 1인 1표제로 실시를 했고 이런 모습들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아주 큰 원동력으로 좀 발전했습니다. 84년 설립 이후에 영국 성인 남녀 보통 평등 선거권이 실시되기 시작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협동조합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사회에서 받아들였다는 거고요. 이제 이 1844년 1844년 이후 한 90년 뒤에 영국 최저임금제가 법으로 제정됐는데요. 로치데일은 이때부터 벌써 최저임금제를 넘어서서 이제 공통의 이익 구조를 가져가는 이런 형태로 이제 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치데일의 협동조합 운영 원칙이 지금 이제 협동조합 원칙으로 많이 전환되기도 했는데 눈여겨볼 것은 자본은 조합원 스스로 제공해야 하며 고정 이자율을 따른다. 입수 가능한 가장 순수한 상품만 조합원에게 제공해야 된다.
병행해서 1인 2표 원칙과 조합원 성별 평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런 조항들이 바로 1844년 시작할 때부터 이런 조항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운영되어졌다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협동조합은 28명으로 시작된 협동조합은 이제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에서 각자 좀 다른 모습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소비자가 중심되는 소비자 협동조합,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발생했고요. 노동자들이 이익 실현과 노동 요건 개선을 위한 공동 구매 등 다양한 사업들이 실시했던 부분들로 소비자를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발달하게 됐죠. 프랑스는 생산자 협동조합으로 좀 발전되게 됩니다. 생산자들이 이익을 분배하고 협동은행의 설립을 통해 금융 지원을 실시했던 이런 부분들이 프랑스 생산자 협동조합의 구체적인 모습이고요. 독일에서는 신용 협동조합이 좀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 생산자 및 농업인에게 자본을 좀 지급하기 위한 예금 수취, 대부 공채 인수 등 신흥 사업이 독일 쪽에서 발전하게 되고요. 이런 유럽의 각국의 협동조합 운동가들이 상호 교류를 통해서 ICA 국제협동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는, 출연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의 열쇠는 크게 4단계로 나눠지는데요. 1980년대까지 1단계, 요때는 이제 노베토 1, 이제 공산적 협동조합의 모습이라고 표현될 수 있고, 2단계, 3단계 지나서 전쟁을 계기로 굉장히 성장과 발전을 이제 거듭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대전 전까지는 농민, 소비자, 생산협동조합으로 진행을 하다가 점차 성장하게 됐고요. 4단계는 1980년대 ICA 모스크바 총회 이후로 이제 현대적인 협동조합의 모습으로 발전해 나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때부터 이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운동이 이제 흐름이 형성되는 시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협동조합의 역사도 1927년 2월 18일 기사를 보면 협동조합 창립 상수 함창소 기사 이렇게 지금 띄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일제 시대부터 이제 그런 착취나 이런 부분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협동조합을 만들어 왔던 가정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좀 보면 1920년대에는 일본의 이제 제국주의 침탈에 대응하는 자주적 형태의 소비자 협동조합이 발달했다라면 1950에서 60년도에는 좀 정부 주도, 그러니까 정부 주도의 협동조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생기는 농협, 여변초 생산협동조합, 중기협동조합이 정부 주도로 조금 만들어진 그런 협동조합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970년대부터는 실용협동조합들,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운동이 시작되고, 바른들의 생협이라든지 한살림이라든지 이런 생협 활동도 시작하고 2010년이죠.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이런 2012년 우리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후로 협동조합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현재 전국에 한 2만 개 넘는 협동조합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협동조합 정의는 어떻게 내려야 될까요? 이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1호에 보면 재화 또는 용액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 조직이라고 이렇게 저희 기본법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ICA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이제 협동조합이 많이 있습니다. 9만 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 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공동 소유를 한다. 그리고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한다. 자율성 등을 특성으로 하는 조직 형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은 이제 전 세계 300만 개의 협동조합이 소속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 협동조합 바로 국제적인 협동조합 연맹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 운영하는 이것이 방법, 그러니까 협동조합 운영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사업체를 통하여라. 그러니까 이건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될 것 같고.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체로 활동한다는 게 협동조합의 이제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방법과 사업체 수단을 통해서
공통의 어떤 해결 관점을 가져가는 목적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협동조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협동조합의 성격은 자율적인 조직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협동조합은 뭐가 다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함께 고민하며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협동조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에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자가 소유자를 이제 일을 시키는 구조로 있다라면 협동조합은 소유와 경영이 협동조합 스스로 움직여지는 조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경영자와 어떤 그 경영과 소유가 분리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협동조합과 일반에서는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는 주요하게 7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7가지 원칙을 다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참고하셔야 될 텐데요. 이게 이 7원칙이 저희 협동조합 기본법 안에도 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7가지가 자발적, 개방적, 조합원 제도,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권리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원칙은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0조, 21조, 22조, 제6조 2항이 있는데요. 내용은요.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의 책임을 받아들 의지가 있다면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의 어떤 사람에게 어떤 차별적 요소를 두지 않고 그대로 협동조합은 열려 있는 그런 조합원 제도를 운영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권리라는 표현 원칙인데요.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 통제되는 민주적 조직으로서 조합원은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선출직으로 활동하는 대표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기본법 제6조 1항, 2항, 제23조 1항, 제29조 2항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법적 제재 요건을 받을 수 있는 협동조합 기본법 안에 이 모든 원칙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원칙은 조합원의 경제적 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자본 조달에 공정하게 기여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한다. 최소한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원의 공동자산으로 한다. 조합원 자격을 얻기 위해 납부하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이 있는 경우에도 보통은 제한된 배당을 받는다. 그래서 누군가 많이 가져가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그 규칙위에서 정확한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이고 이런 부분들도 협동조합 기본법 제25조 2항, 제50조의 그 내용들이 분산되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원칙은 자율과 독립입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통제하는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조직이다. 정부를 포함한 다른 조직과 협약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경우 조합원의 민주적 통제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될 수 있는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4원칙까지는 대체로 기본적인 원칙을 말하고요. 5원칙부터는 이제 조합원들에 대한 제공,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포함됩니다. 그래서 제5원칙은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협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협동조합은 서로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법인이기 때문에 그 안에 교육을 계속 진행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내용을 살펴보면 협동조합은 조합원 또는 선출 대표, 경영자 그리고 직원이 협동조합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일반 대중, 특히 젊은 세대와 여론주도층에게 협동조합의 본질과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7조 제45조 1항 1호에 이런 원칙들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협동조합 간의 협동입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내 협동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조직만 하는 협동을 폐쇄적 협동조합이라고 하죠. 이런 폐쇄적 협동들은 아마 동물의 세계에서 이제 같이 어떤 사자 무리들이 또는 늑대 무리가 사냥하는 것과 같은 협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협동조합은 폐쇄적 협동조합이 아니라 우리 외부와도 협동을 하는 개방적 협동조합을 이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협동조합은 지방, 국가, 지역, 국제적 차원의 조직들과 협력함으로써 조합원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하고 협동조합 운동을 강화해야 된다고 이렇게 원칙을 정해 놓았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8조 1항, 제45조 1항 1호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7번째 원칙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입니다. 기업으로서 당연한 활동인데 협동조합은 지역사회 기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승인한 정책을 바탕으로 커뮤니티의 지속 가능한, 그러니까 커뮤니티라는 지역을 의미하겠죠. 커뮤니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활동한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것이 협동조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협동조합 기본법 안에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 기본법에 들어가 있느냐. 그 협동조합 기본법은 ICA 원칙을 충실하게 반영해서 협동조합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한 내용일 텐데요. 1장 총칙은 1조에 14조까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협동조합 설립할 때는 협동조합 기본법을 충실히 아셔야 될 것 같고 설립에 대한 모든 조건들을 판단하시려면 협동조합 기본법을 살펴보시고 나는 적당하게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게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법 제도가 되겠죠. 1장 총칙에서는 정의, 법인격, 기본원칙,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고요. 2장 협동조합은 15조에서 70조까지 내용인데요. 일반 협동조합의 설립, 조합원 제도, 어떤 사업을 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3장부터는 협동조합 연합회에 대한 부분인데요.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이 3개 이상 모이면 또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아직은 설립 단계 아니니까 뭐 이따 정도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협동조합을 설립하실 때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고 계신다면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제 4장과 5장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차이점은 영리냐 비영리냐의 차이점입니다. 협동조합은 일반 영리기업으로 이제 판단이 되어지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자체가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관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영리 법인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 잘 유념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뒤로 뭐 보칙과 벌칙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협동조합이란 부분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법인 체계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이제 2012년에 만들어지면서 5명만 모이게 되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 전에는 100명 이상 돼야지 협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법 이후에 5명만 모여도 협동조합을 쉽게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지금도 이제 이런 협동조합을 기재부를 중심으로 지원 사업을 지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상 법인, 그러니까 사단법인이라든지 재단법인이라는 이런 비영리 법인들은 공익성을 우선에 둔다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비영리 법인 또는 비정부기구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상법상 법인, 주식회사나 합동회사 뭐 이런 부분들은 이익 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상법상 법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민법상 법인과 상법상 법인에서 만들지 못하는, 그러니까 법인이라는 부분은 법적으로 인격체를 부여한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체를 부여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도 내고 수익 사업도 할 수 있고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한 부분들을 협동조합 기본법으로 만들어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협동조합 기본법을 법인을 설립하시면 다양한 회사의 어떤 일들을 창출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보시는 것처럼 상법이란 부분은 영리 상회의가 목적인 것이고 민법에서 하는 사단법인 같은 공익의 목적이라면 우리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공익적인 부분과 영리적인 부분을 영업적인 부분을 같이 하되 조합원 권익과 지역사회 공헌하는 부분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협동조합법들이 이제 개별법이라고 합니다. 8개 개별법이라고 할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농협이라든지 농협협동조합법, 그 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임연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신협, 새마을금고, 소비자생협 뭐 이런 형태로 구분이 이제 협동조합이 이제 구분되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액자원 및 인적자원 활용 내수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대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이사의 다양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 가는 것들이 있고요. 또 더불어서 협동조합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민족 의사결정 구조의 이제 이런 기반이라는 것이 시민 역량을 강화해서 지역의 어떤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겠다 해서 이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이고 협동조합을 지원하려는 다양한 정부 정책이 나오게 된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협동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이제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협동조합은
조합은 공동소유, 민주적 운영, 지역사회 기여, 자율성 등을 특성화하는 조직 형태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화진 서비스를 이제 진행할 때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에 대해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한 조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협동이란 무엇일까 하는 부분이죠. 협자를 한자로 살펴보시면 이 힘이 세 개 있고 그게 사방으로 십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자풀이 하는 사람은 이렇게 좀 설명을 하더라고요. 사방으로 여러 개의 힘이 함께 작용하는 것을 하나의 방향으로 좀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힘은 서로 다른 개별성과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상호작용 속에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다양한 힘들이 모여서 새로운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것이 협자로 설명하신 분도 있고요. 영어에서도 콜라보레이션, 코퍼레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CO 이게 이제 코어란 부분이 투게더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콜라보레이션 노동을 하든지 함께 오퍼레이션 운영을 하든지 이 어원적 의미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혼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경영하고 함께 사업 운영하는 것이 협동조합이다, 협동이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주식회사일 때 적자 생존의 원리를 이제 이야기할 때 다인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인의 주장인 경쟁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들을 해서 이제 적자 생존, 이제 그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내가 일어서야 된다. 투쟁의 사회 진보의 조건 투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은 다인의 주장은 경쟁이 아닌 환경의 적응이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지옥과 천국을 구분하는 모습에서 이 투쟁, 그러니까 그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은 일반 젓가락을 주고 협동한 사람은 긴 젓가락을 줬을 때 그 지옥과 천국에 긴 젓가락을 줬을 때 이제 그 투쟁을 했던 사람은 자기가 먹으려고 이기적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자기가 먹으려고 해서 이제 먹지 못하고 죽는 이런 형태가 발달하지만 협동하는 사람은 서로 먹여주기 때문에 이제 천국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 진보의 조건, 인류가 발전한 조건은 투쟁의 역사가 아니라 협동의 역사였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시대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협력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기술의 발전, 다양한 고객의 요구 증대하고 있고요.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을 때 우리 이 공급 사슬상에서 개별 기업들이 협력을 굉장히 강화하는 형태로 일반 기업도 변화하고 있죠. 아웃소싱을 받는다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외부 업체 협력하는 거죠. 협력의 대상이 외부로부터 확대해 나가는 그런 사업거죠. 그 컴페테이션, 그러니까 이제 경쟁자도 이겨야 할 대상에서 함께 경쟁해야 하는 대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삼성과 LG도 서로 협력하고 삼성과 애플도 서로 협력하는 이런 모습들은 내부적으로 그 기술적 협력들이 이루어지는 있는 모습들도 이런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고요. 프로슈머처럼 소비자도 이제 생산에 참여하는 이런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많은 대기업에서 소비자들도 함께 생산에 참여하면서 기업의 생산품의 품질을 높여 나가고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픈 소스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열어놓고 같이 이런 개발과 업데이트들이 등장해 나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둘 이상의 개인이 조직이나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업은 하나의 협력체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기업도 보시면 여러 부서가 협력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기업의 모습은 어떤 오너 한 사람이 운영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기업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협동조합을 좀 우리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을 좀 설명해 드리면 그 아이스타 팩토리 같은 경우는 4개의 기업이 협동조합으로 만든 내용입니다. 초이스 밸류는 연구개발이나 수주 강점 또는 제품 양산 이런 경험들이 있는 기업이었고요. 메이키스트는 소프트웨어 설계 강점 또 사업 연결 능력 이런 강점이 있지만 사업 연결 능력 약점이 있었던 부분이고 이제이홈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 생활용품 생산하는 업체이죠. 제품 개발은 잘하고 있지만 사업을 연결하는 이런 약점들이 있었고 휠라이프는 업사이클링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고 온라인 마케팅에 이제 강점이 있던 그런 업체였는데 이 4개의 기업이 협동조합으로 해서 창업팀들이 만드는 시제품을 대신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이죠.
서로 다른 서로 다른 그 설비 등을 공유하면서 생산 비용을 절감했던 이런 사례도 있고, 그리고 연구부터 제품 출고까지 함께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 나간 그런 업체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앱 개발 협동조합은 일반 조합원 또는 직원 조합원, 그 교육생 이런 형태로 좀 협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IT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협동조합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일반 조합원 6명이 설립을 했고요. 지금 지원 조합원 6명과 30명의 개발 직원이 함께 직원 협동조합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런 업체입니다. 현재까지 400여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한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IT 개발자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한국 IT 개발자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와 고객을 연결하는 그런 협동조합일 텐데, 협동을 통해서 공동의 문제, 그러니까 IT를 개발하시는 분들이 프리랜서 활동가들이니까 IT 산의 고객제 다단계 하청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고 프리랜서 협동조합으로 지금 성장해 나간 그런 협동조합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정리하면 아까 두 마리 토끼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본과 시장에서 활동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요. 또는 더불어서 호혜와 연대라는 부분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의 이중성이란 표현을 쓰게 되죠.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거고, 사회적 가치는 공익, 또 경제적 가치는 수익도 함께 창출해야 되는 그런 것이 협동조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이중성은 어떤 것일까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조합원의 이중성입니다. 구성원, 이용자, 그러니까 우리 조합원과 우리 그 조합원을 만드는 고객, 이런 두 마리 조합원의 이중성이 있을 테고요. 그래서 출자, 소유자 의사결정이라든지 구매, 판매, 금융, 노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 두 개로 이제 구분해서 고민해 볼 수 있고요. 목적의 이중성,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목적,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그리고 시장에서의 어떤 경제적 목적, 경제적 가치는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조직의 이중성도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인 결사체이기도 하면서 이 결사체가 영리적 사업되는 사업체라는 이런 부분도 지금 분명히 갖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운영 원칙의 이중성도 있습니다. 평등 원칙과 공정 원칙, 그러니까 1인 1표라는 그 민주적 운영이란 부분도 있고요. 또는 이용 고객에게 어떻게 배당할 것인가, 공정하게 어떻게 배당할 것인가는 이런 공정 원칙도 포함되어 있고, 자본의 이중성도 있죠. 출자금이라는 게 있고 적립금이라는 부분도 있고, 수의 이중성, 소유의 이중성이라는 부분에서는 개인 협동조합이 참여하는 개인 조합원으로서의 가치도 있겠지만 공동 소유하는 이런 개인 소유와 공동 소유에 대한 부분도 고민의 이제 이중성이라고 지금 표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창업하시고 설립하신다는 것은 이런 두 마리 토끼를 내가 어떻게 적절히 조율해서 우리 협동조합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이러한 고민들이 조합원을 만들려는 발기인들끼리 정말 철저하게 고민하시고 논의하시고 토론하셔서 협동조합 설립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협동조합 설립 지원 컨설팅이라든지 교육과정에 참여하셔서 신청 주시면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좀 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덜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협동조합 설립 절차 및 사업 계획서 작성에 대한 부분을 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설립하려면 우선 협동조합 기본법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숫자 1에서 8까지로 지금 쉽게 설명드리면 1인 1표제다. 협동조합은 출자 액수에 관계없이 돈을 뭐 많이 내든 돈을 적게 내든 출자금을 적게 내든 1인 1개의 이결권을 갖고 있는 것이 협동조합이고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개의 법인격이라는 부분은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 협동조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리형으로 지금 표현되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형으로 포함되어진다. 그래서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주모 부처도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 설립 조합서 3개, 3개의 협동조합이 모이면 모든 연합회를 설립 가능하다. 그러니까 협동조합 연합회도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이고,
자본주의 4.0 따뜻한 자본주의를 얘기하죠. 그래서 기존 주식회사 비영리 법인과 달리 소액 소규모 창업, 취약계층 자아를 통한 공생 발전, 그런 따뜻한 경제를 이룰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고요. 최소 설립인은 5인이면 된다. 그래서 독수리 오영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5명이면 자유롭게 설립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죠. 기존 개별법은 뭐 100명에서 1000명까지 다양하게 법적 인원이 이제 챙겨줘야 될 때 분인데 이런 부분이 이제 달라졌다 하는 부분이고요. 기본법 제6조가 중요하다. 자발적 결성, 공동 소유, 민주적 운용, 투기 일부 조합원의 이익 추구 금지라는 부분이 이제 기본법 제6조에 지금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7월 첫째 토요일은 사회적 경제 주간 그리고 협동조합 주간이다. 그래서 이때는 협동조합이 다 모인다라는 부분이고요. 8개 개별법과의 독립을 갖고 있다. 개별법 위에 이제 보다는 더 상위에 있는 기본법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5명 이상 모이는 사업체라는 부분이죠. 5명이면 된다는 부분인데 사업의 종료 없이 할 수 있지만 금융업 및 보험업은 제외되고 있다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결권은 출자 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책임법인은 조합원은 출자 자산에 한정한 유한 책임이다. 이런 부분입니다. 유한 책임이라는 부분은 내가 제지한 재산만큼만 책임을 진다라는 부분이고요. 가입과 탈퇴는 자유롭다라는 말씀드리고 전체 배당액의 1000분의 50 이상을 협동조합 사업 이용 시적 따르게 배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협동조합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 법률상 유형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라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가 있고요. 협동조합 목적상 유형 분류를 하면 소비자가 모였다. 그러면 소비자 협동조합, 생산자가 모였다. 그럼 생산자 협동조합, 그 직원이 모였다. 그럼 직원 협동조합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협동조합은 생활소비 영역에서 이제 구매 대행하는 형태가 이런 소비자 협동조합으로 많이 나오죠. 특히 생협 중에서도 I급 생협 같은 소비자가 중심이 된 생협들이 이런 모습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생산자 협동조합은 뭐 생산자들 또는 사업자들이 모여서 생산을 중심으로 공급을 하는 이런 형태일 텐데 요즘은 사업자 협동조합이라고 많이 불러지고 있습니다. 사업자 간 협업 또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부분들이겠죠. 직원들은 직원들이 같이 회사를 운영하는 이런 협동조합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 보는 게 택시들이 이런 협동조합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유형 분류할 때 추가하는 목적이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추가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조합원의 필요 충족에서 뭐 생산자, 소비자 이런 협동조합 구분되어지고요. 사회적 목적이 실현된다라면 사회적 협동조합 구분되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합원의 참여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부분일 것 같고요. 협동조합의 주된 사업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으로 될 텐데요. 모든 사업이라는 게 물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이제 판매하거나 이 두 가지일 텐데 이것들을 어떻게 공동의 업무로 만들어 가는 것이냐 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주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남는 돈을 누가 가지고 가느냐가 협동조합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판매 가격이 매출이 100원이라고 할 때 생산 비용이 뭐 75원이라면 그 남는 금액을 누구한테 주느냐, 잉여금을 누구한테 주느냐가 이제 이런 협동조합을 구분하는 모습이겠죠. 남는 잉여금의 투자자에게 간다. 주식 투자자에게 간다. 그러면 상법상 회사가 되겠죠. 뭐 그 투자자가 사장님이면 사장님에게 가는 거고 그 투자자가 주식 주주라면 주주에게 가는 게 상법상 회사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잉여금이 누구에게 가느냐, 취약계층이나 지역에 이제 개발된 공익사업으로 이제 흘러 들어간다라는 부분이 사회적 협동조합의 다른 모습이겠죠. 소비자 협동은 말 그대로 소비자, 판매 가격이 인하돼서 소비자에게 이득이 가는 것들이 이런 거겠죠. 사업자 협동조합들은 이제 사업자 말 그대로 그죠. 농산물이나 이전 어떤 공급 원재료의 구매 가격이 인상됐을 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관리하는 게 사업자 협동조합이고. 직원 협동조합들은 이 수혜자 직원이 되겠죠. 남는 잉여금으로 임금 인상이라든지 근로조건 개선 이런 부분 해결해 나갈 수 있고요. 아직은 뭐 초기 설립하실 분들은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성은 없겠는데요. 이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은 뭐 이런 소비자라든지 사업자라든지 생산자가 같이 직원들이 같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드는 개념일 텐데 주로 사회적 협동조합의 모습이 이런 모습들을 많이 띠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ICA 협동조합은 그 협동조합 영역에서 UN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협동조합들이 하는 일들은 뭐 주제별 위원회를 운영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협동연구, 협동조합법, 청소년 국제협력개발 등의 이제 이러한 연구들이 있는 위원회가 있고요. ICA 주제별 위원회는 4지역으로 나눠서 하는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뉴델리가 이제 본부를 갖고 있는 형태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ICA도 부문별 조직이 이제 8개의 부문으로 협동조합을 이제 구분하는데요. 저희 한국에서는 소비자 협동조합 뭐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만 ICA에서는 농업 분야, 은행 분야, 또는 소매 분야, 어업 분야, 건강 분야, 주택 분야, 보험 분야, 산업 및 서비스 분야 이렇게 이제 협동조합을 구분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협동조합 유형 구분은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로 구분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한국에서의 협동조합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협동조합의 주된 사업이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일반 협동조합에 대한 부분들은 조합원 참여 동기가 생활이나 소비냐에 따라서 소비자 협동조합으로 이제 구분하고요. 어떤 조합원의 참여 동기가 사업이나 경영권에 대한 문제라면 일자리 제공형 같은 경우는 직원협동조합, 공동구매, 이용, 생산, 판매를 함께한다는 부분은 사업자 협동조합 이렇게 구분되어집니다. 그래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한다라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나올 텐데 의료 목적 사회적 협동조합은 다른 개념으로 움직여지고 있어요. 100명 이상이 이제 조합원을 모여야 되는 그런 관점이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동조합 유형 구분할 때 사업자, 생산자 협동조합은 소유자가 사업자다, 소유자가 직원이다, 소유자가 소비자에 따라서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협동조합 유형이 구분된다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그 사업자 협동조합은 말씀대로 공동사업의 시너지 효과 분명히 발휘될 수 있는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각각 사업에서 협동적으로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성과에 집중하는데 이런 분야들이 이제 사업자 협동조합으로 이제 그 공동사업 종류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매에서 자재구매나 자재 표준화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라든지 생산 분야, 마케팅 분야, 정보 R&D 분야, 수출 분야, 인적 자원 개발 분야, 경영 관리 분야 이런 부분들이 공동 사업 종류로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대표적인 사업자나 생산자 협동조합은 선키스트 음료수 회사 같은 경우 미국 회사죠. 여기도 협동조합으로 시작했는데 여기는 캘리포니아 6천여 개 이제 농가들이 모여서 선키스트 음료 회사를 만들어서 중간 유통 상황에 대응하고자 1893년에 설립한 그런 협동조합입니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서울우유 협동조합이 협동조합으로 말씀드릴 수 있죠. 낙농인 21명이 1937년에 이제 경성우유 협동조합으로 만들었던 그래서 낙농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하는 그 협동조합이 서울우유 협동조합이고 사업자들이 힘을 합쳐서 만든 게 이제 동네빵 협동조합. 그러니까 빵집이 이제 대부분 대기업의 소유의 빵집으로 만들어지면서 지역에서 있던 기술 좋은 협동조합들이 모여서 이제 동네빵에 이제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만든 사업자 협동조합입니다. 11곳의 빵집이 모여서 협동조합 구성했고요. 빵 종류가 한 20% 더 증가했고 매출이 30% 더 증가했다고 이렇게 이제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영역에서는 이제 건설용 3차원 프린트 협동조합 같은 게 생산자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과학기술 협동조합을 구축한 개념일 것 같고요. 한국 메이커 융합 협동조합처럼 어떤 그 스마트 바이오팜을 운영하는 곳인데 과학기술의 고용을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목적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그런 협동조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원협동조합의 목적은 비정규직을 정규직 노동으로 전환한다든지 고용 안전망을 만든다든지 적정 급여와 처우 개선 등 직원의 복리 증진에 힘쓰기 위해서 직원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경우가 많고요. 대표적으로는 몬드로아군 협동조합 같은 경우 직원이 주인인 그룹인 거죠. 몬드로아는 대기업인데 스페인 바스크 지방의 협동조합이지만 257개의 협동조합을 또 운영하기도 하고 15개의 연구센터가 있고 7만 4천 명을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입니다. 근데 이런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이제 생산에 일을 하다가 이사회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 KBS TV에서 한번 방송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에 좀 못 들어간 협동조합하면 자세한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최초 협동조합 프랜차이즈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국수나무, 화평동, 왕냉면도 외식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을 하는 곳이 바로 협동조합 운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는 일반 회사였다가 협동조합 전환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프리랜서들이 모여서 스마트라는 회사인데요. 이런 그 벨기에에서 시작된 협동조합인데 그 서비스 이용자가 한 8만 5천여 명 정도 되는 그런 협동조합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영역에도 이런 협동조합들이 있죠. 더공감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사회적 포용을 위해 이제 인프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협동조합이 이제 사업자를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협동조합이고, 한국내과학기술인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이런 프리랜서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든 그런 케이스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프리랜서 협동조합도 사업자 협동조합의 일환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체 이제 개인이 사업자지만 이들이 모여서 이제 프리랜서 협동조합을 구성한 개념인데, 사업자 협동조합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다른 지점이고, 노동자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피고용자가 모여서 만들었다라는 부분이 다른 지점이라면, 프리랜서 협동조합은 독립적 노동자들이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주한다든지 어떤 규모의 경제를 추구한다고 할 때 이런 프리랜서 협동조합으로 설립을 준비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 협동조합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자가 소유자인 그런 협동조합이죠. 이제 이런 경우는 조합원 수가 많다. 소비자 협동조합의 특징은 초기부터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야 한다, 또는 규모의 경제를 이룬 경우 안정적으로 지속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공동 구매나 공동 서비스를 이용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협동조합일 텐데요. 대표적으로 산악 장비를 판매하는 그런 그 협동조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 1,800명이 이제 있고, 미국 최대 소매형 협동조합 REI라는 그런 사회적 협동조합인데요. 지역개발과 직원복지 등 사회적 공헌에도 이제 많이 힘쓰고 있는 그런 협동조합으로 성장했죠. 최초에는 몇 명이서 산악장비를 판매하려고 모였지만 이게 점점 커져서 소비자 협동조합으로 이제 성장한 케이스입니다. 그 옆에 보이는 협동조합은 집 자체를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협동조합인데요. 스페인 지역은 이러한 협동조합 운영하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 협동조합 아파트 호에스비라는 협동조합인데요. 1923년에 입주자 조합으로 출발을 해서 현재는 주택 건설까지 하고 있는 그런 협동조합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소비자들이 집을 살고 있는 계신 분들이 이제 주인인 그런 협동조합이고요. 한국에서는 뭐 쉽게 얘기를 하면 와인 소비자 협동조합 같은 경우,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인을 좀 싸게 구매할 수 있고, 또 모여서 서로 와인을 먹는 방식이라든지 와인에 대한 이해라든지 학습들을 진행하면서 이런 설립된 협동조합입니다.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에서도 지역에서 어떤 소비자들, 그러니까 태양광을 이제 전기를 필요하는 사람들이 이제 태양광 발전 협동조합을 만든다든지 하는 경우, 또는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협동조합 기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진행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과학기술 영역은 소비자 협동조합은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프리랜서 연구자들이 어떤 그런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만약에 과학기술인 영역에서 소비자 협동조합을 만들면 교육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어떤 과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자, 소비자, 직원이 주인인 서로 여러 이해관계자가 모여 있는 그런 두 그룹 이상의 이해관계자 모인 곳이 이제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일 텐데요. 직원과 소비자가 공동 주인인 이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을 통해서 종사자 또는 소비자가 함께하는 이런 소비자들, 그리고 스포츠를 통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청주 FC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이런 다중 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할 텐데요. 이 부분은 그냥 쉽게 서로 다른 소비자 생산자들이 모여서 같이 협동조합을 만든 케이스다 하는 부분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부분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지금 설립하실 때는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인 협동조합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과학기술인 쪽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시각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영리에 도움을 주는 IT 지원을 해주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의 어떤 기술 연결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처럼 뭔가 다른 어려운 분들을 돕는 사회적 가치를 달성한 협동조합이 주로 과학기술인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다. 협동조합 설립을 처음 시작하실 때, 그럼 yes, 그러니까 나는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다. no 하면 이제 취업 쪽으로 좀 알아보시거나 뭐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가셔야 되겠죠. 근데 나는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다. yes로 하셨다라면 사업을 함께 할 사람이 주변에 있다. 그러면 없다. 그럼 뭐 주식회사로 가셔야 되는 것 같고. 함께할 지인들의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강한 의지와 신뢰가 있다라고 했다. 예스 할 때 또 우리는 협동조합 쪽으로 갈 수 있는데 또 사업자금 넉넉하다라면 없다라면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좀 복잡하게 그림이 있지만 이런 과정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협동조합을 처음 설립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있고 그다음에 함께할 사람이 있고 함께할 사람이 있는데 자본이 없다. 그러면 협동조합을 통해서 서로 함께 만들어가는 구조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 출자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이 부분들은 좀 자세히 나중에 확인하시면 좋을 텐데 설립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출자금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이렇게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하시면 좋을 텐데 출자금은 뭐 적은 데는 뭐 10만 원, 5만 원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많은 데는 200만 원, 뭐 더 많은 데는 1000만 원 이렇게 출자금을 내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정하게는 아무래도 조합원으로 출자금 낼 때는 좀 책임감이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저 100에서 200 정도 출자금을 내놓고 시작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큰 회사를 운영할 때는 자본금이 좀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좀 출자금을 많이 내는 경향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이 정도 수준에서 출자금을 제시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전 검토 사항 첫 번째가 협동조합 어떤 미션과 비전을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협동조합 설립 전에 미션, 그냥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협동조합은 왜 존재해야 되지라는 이제 미션에 대한 부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미션은 협동조합 설립 목적으로 포함돼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설립을 하실 때 그냥 기본 정관에 있는 내용을 그냥 복사해서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협동조합 정관을 만드실 때 협동조합 정관에 들어가는 설립 목적에는 우리 협동조합이 어떤 방향성에서 이 사회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목적을 미션화해서 적어 나가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미션과 비전은 뭐냐면 우리 협동조합 왜 설립해야 되는가? 우리 조합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내부적으로 조합원들 함께 공유하셔야 되는 거고요. 비전이라는 부분은 장기 계획입니다. 향후 3년 이내 또는 3년 이내 또는 5년 이내에 우리 협동조합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갈 것인가라는 것이 분명히 서야지만 가는 거죠. 그래서 비전이라는 부분들은 뭐 정상을 할 때 목표와도 같은 개념이겠죠. 그래서 함께 바라보는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조합원입니다. 조합원 모집할 대상은 누구인가? 우리가 소비자이냐, 아니면 전문가들, 생산자들이냐, 아니면 사업자들이 이런 고민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설립할 때는 조합을 설립하시는 발기인들이 굉장한 고민, 그리고 논의, 토론, 교육 과정을 병행하면서 추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설립하기 쉬우니까 5명이 모이셔서 설립하셨다가 내부 갈등으로 협동조합을 폐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립하기 전에 이러한 다양한 검토들을 통해서 협동조합을 설립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조합원들이 다 모이셨다, 어떤 분들과 함께 한다면 또 사업 모델, 세 번째가 사업 모델 를 구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어떤 물건과 서비스를 판매할 것인가, 우리는 물건을 판매할 것인가, 아니면 용역, 우리 서비스를 판매할 것인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까지는 내가 전문성이 있다 하더라도 비즈니스 모델을 하기 시작할 때는 내가 아니라 고객을 보는 시각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객과 사용자는 누구인가, 돈을 지불하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고민하는 게 세 번째 사업 모델을 판단하는 때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사업 계획서를 간결한 설명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엘리베이터 스피치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보편적으로 사업 모델을 말하라라고 하면 주구장창 계속 말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협동조합들이 모여서 우리 미션이 뭐고 비전이 뭐고 이런 고민을 하시고 우리 사업 모델이 뭔다라면 세 가지로 딱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사업 모델은 이런 문제를 이런 방법으로 이런 솔루션으로 해결해서 이런 가치를 창출하는 협동조합입니다. 이렇게 짧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사업 계획서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뒤 이제 주변 환경조사를 합니다. 환경조사를 해서 우리 사업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고민하셔야 될 거고 필요하다면 경영 자문을 받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처음 이제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 그냥 무턱대고 시작하셔가지고 이런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 정책을 받을 수 있음에도 먼저 법인부터 설립하시고 나셔서 초기 이제 설립 자금이나 이런 부분을 놓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올해는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협동조합이라는 사회적 경제 예산이 조금 줄긴 했지만 추후에 다시 이제 만들어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는 또 자치구나 지역별로 또 그런 지원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 설립하실 때는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부분은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다 비슷하게 봅니다. 이거는 직접 살펴보시면 충분히 다 뭐 인터넷 뒤져보시면 설립 절차 어떻게 되어 있고 다 써 있는 부분들이에요. 참고하시면 좋을 텐데 이게 다른 점은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거쳐서 설립하는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에서 한다.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달라진다라는 부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고를 받은 부터 20일 이내에 협동조합은 정리가 되는데 사회적 협동은 한 60일 정도 걸린다라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들은 설립할 때 문제의식을 해야 되고 협동조합 안에서 협동조합 이해를 충분히 한 다음에 신뢰가 바탕이 돼서 우리가 모이면 어떤 이익이 서로에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은 다음에 협동조합 설립을 결정하시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신뢰에 기반해서 협동의 리더십이라든지 협동조합 사업 계획을 작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발기인 모집, 그러니까 두 그룹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페이지에서의 11가지 중에서 이쪽 파란색 부분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서 이제 도출되는 것이 전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임원의 선출, 설립 경비 등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될 테죠. 창립총회를 통해서 나올 텐데 첫 번째 발기인 모집, 정관 작성하는 부분들은 뭐 표준 정관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우리의 사업과 어떤 부분이 어떻게 들어갈지 하는 부분 넣으시면 될 것 같고 설립 동의자를 모집하고 창립총회를 공고를 하고 창립총회 개최를 해서 정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임원 선출 뭐 이런 것들 다 정리를 해 놓은 다음에 이 자료를 갖고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으로 해 나가는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부터 살펴보시면 정관은 협동조합의 법전이죠. 우리나라의 헌법이 있듯이 모든 기업의 정관은 그 기업의 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다른 규칙보다 상위에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 기본법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협동조합 정관을 잘 만들어 놓으시기 좋은데 많은 분들이 협동조합 표준 협동조합 정관을 보고 그대로 베끼시는 경향도 있어요. 거기 몇 가지 정도는 우리 기업과 맞게 정리해서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필수 포함 사항은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정관 안에 협동조합과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도 지금 포함돼서 필수 포함 사항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내용을 넣어야지 협동조합으로서 이제 등록 절차를 거쳐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방법은 협동조합 지원사를 통해 이제 협동조합 표준 정관을 다운받는다. 정관을 한 문항 한 문항 꼼꼼하게 살피고 우리 협동조합과 맞게 수정한다. 추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한다. 세 번째는 정관은 협동조합 법전이므로 사전에 조합원들과 충분히 검토하여 해결책을 발견한다. 그래서 정관은 함께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관 작성 필요한 14가지 필수 기재사항이죠.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대리인의 자격,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협동조합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또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또는 협동조합 지원센터 찾아가시면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강의를 하고 있는 소셜 캠퍼스 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사회적 기업 인증에 대한 부분도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도움을 받으시고요. 특히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으로 좀 지원을 받고 싶다 그러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그 방법들을 컨설팅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전 고려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협동조합을 신청하실 때 정관이나 여러 가지 이제 필요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있지만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서 작성 전 고려사항은 협동조합 설립을 결정하기 전에 다른 법인을 고민한 적이 있다. 뭐 이런 체크해 보시고 이건 체크사항입니다. 발기인들끼리 각자의 필요를 한번 공유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말하지 않으면 서로 원하는 것이 다를 수 있으니까 발기인끼리 모여서 당신은 이 협동조합 참여했을 때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어떤 분은 이익 구조를 갖고 가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일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취미생활로 오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명확히 하시고 각자의 필요를 좀 충분히 확인하시고 출발하시는 것 같고요. 협동조합 유형을 좀 더 정하시는 게 되겠죠. 사업계획서별로 협동조합 유형에 따라서 고객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조합도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협동조합의 주 사업을 좀 정하셔야 됩니다. 협동조합이 크게 서비스를 할 것인지 물품을 판매할 것인지 아니면 서비스와 물품을 동시에 할 것인지 교육도 하면서 교육 키트도 팔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충분히 하시고 대략적인 사업 모델을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략적인 사업 모델을 정할 때는 보편적으로 일반 기업에서든 비영리에서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부분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인터넷에서 협동조합형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치시면 다양한 사례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우리 기업의 사업 모델을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부분들은 전체 목적 및 구성, 시장 분석 및 계획 수립, 계량 분석, 내용 작성 및 편집 이렇게 이제 순서를 정해놨지만요. 뭐 협동조합 설립하실 때 기본 양식이 있습니다. 기본 양식에 따라서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안에 내용을 보시면 협동조합 설립하실 때 제출하시는 사회적 사업 계획서의 내용을 보시면 조직 기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직 인원은 무엇인지, 또 설립 목적은 무엇인지, 의사결정 기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직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조직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임원 현황, 또 조합원 현황, 직원 개혁, 고용 개혁 이렇게 좀 적을 수 있는 분은 칸이 쳐져 있습니다. 이 칸이 되어 있는 분은 여러분 쉽게 넣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해당 연도 사업 계획은 빈 칸으로 있습니다. 애매하죠. 우리는 이제 교육받을 때 칸에 잘 넣는 것들 많이 교육받았는데 빈 공간을 주면 이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업 계획은 우리가 어떻게 작성하냐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업 계획 기본은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 분석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 위치를 먼저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비전과 목표를 창출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설명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조직 운영을 어떻게 할 거고 매출은 어떻게 나올 것이며 이 매출이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이런 로드맵으로 우리는 성장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포함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사업계 실제는 이런 부분으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개요, 우리의 사업의 배경, 목적, 그간의 영역, 주요 사업, 조합원 역할 이런 부분에 들어가야 될 거고요. 세부 사업, 뭐뭐뭐 사업, 목적, 사업에는 이런 표를 좀 만드시기 좋아요. 우리가 우리 회사에서 이런 몇 가지 사업을 할 텐데 그 첫 번째 사업은 뭐뭐뭐 사업이다. 그 사업은 이런 목적과 이런 사업 내용과 이런 기간 동안 이런 수익 및 지출을 갖고 올 것이다 하는 부분이 필요할 거고요. 요 세부 사업에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공동으로 적게 하시면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표처럼 간단하게 그 사업 계획을 작성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좀 작성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사업 계획서 내용은 해당 연도 사업 계획, 세부 사업 계획에도 이제 필수 사업별 운영 계획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정관 목적, 정관에 보시면 이런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정해 놓은 게 있거든요. 올해 당장 하지 않더라도 이런 사업을 한다고 정해 놓으셨으면 그런 사업들을 어떻게 할지 운영 계획 다 포함해서 넣으셔야 되는 거죠. 그죠? 정관에 사업은 이런 사업을 한다고 돼 있는데
사업계획서는 그 내용이 없더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연동하셔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관성과 논리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된 사업 내용, 그러니까 정관의 목적의 주된 사업 내용을 정해놨다면 이것들이 솔루션, 비즈니스 모델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서로 일치해야 된다는 거고 일관적이어야 된다는 거고 논리적인 설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사업계획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일관되게 사업계획서를 좀 표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는 소설 쓰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쓰시는 분들이 소설을 많이 써오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읽어보시는 분들이 일목요연하게 읽어볼 수 있도록 개조식으로 쓰는 방법을 권해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지금 사업계획서 쓰시려고 고민 중에 있다라면 저희가 과학기술인 지원센터에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전화드리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협동조합 지원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왜 정부는 협동조합을 지원하려고 할까요? 협동조합 정부 정책, 지원 정책의 의의는 그 협동조합 통해서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정책은 전략이라는 표현으로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소액 소규모 창업 활성화를 통해서 다양한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정부의 정책의 의미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의 목적이 하나 있고요. 일하는 복지를 실현하겠다라는 정부의 목적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복지 실현, 그리고 보육 돌봄, 범죄 예방 등 복지 전달 체계를 개선하겠다. 그래서 지역 아동센터는 지금 다 사회적 협동조합,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다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과기업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도 은퇴한 과학기술인들이 이제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은퇴자의 재능이라든지 사회적 약자의 자활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이 이제 경쟁력 강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목적을 갖고 경제 활성화에 대한 목적도가 있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 정의되어 있는 경제 민주화도 협동조합 정책의 의의 중에 하나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경제 민주화죠. 협동조합은 1인 1표제로 움직여지면서 본인이 일한 만큼 가져가는 그런 협동조합의 정책은 이렇게 4가지로 구성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기획저정부에서는 협동조합의 성과로 기업으로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협동조합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협동조합 간 연대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협동조합 평가하는 내용이요. 현재 협동조합 연도부여 설립 개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2020년 아직은 뭐 좀 떨어진 기분이 있지만 여하튼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폐업하는 업체들 분명히 있지만 여튼 협동조합 설립 이게 늘어나고 있고요. 임금 근로자 및 취약계층의 고용률도 계속 협동조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에 기여하는 효과들이 있고요. 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런 기본계획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계획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협동조합을 도움을 드리려는 계획들을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과 규모화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협동조합이고 사회통합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협동조합이라고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합원 수 2020년에 비해서 2025년 늘어났고 늘리겠다는 의미고 평균 자산도 늘리겠다는 의미고 취업도 이렇게 늘려나가겠다. 이런 늘려나가겠다는 전략과 정책이 있다면 그런 만큼의 협동조합 지원에 대한 내용도 늘어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정책 변화 키워드입니다. 협동조합 기본이 제정되고 매년 1차년도 협동조합 기본계획은 설립 및 양적 확대에 중점을 뒀죠. 2014년, 2016년. 2017년에 2019년은 협동조합 2차 기본계획입니다. 자리 및 성장 기반 조성. 3차 기본계획은 성장 기반 확립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2020년도 2022년. 그래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4차 기본계획 수립인데 주요 내용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과 규모가 가능한 좋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시키겠다. 그래서 자생력을 바탕으로 10년 이상 건실하게 발전한 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체계 개선, 판로 지원 역량화 등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협동조합 다음으로 공동체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영역으로 확대하겠다. 그래서 의료, 복지, 사회 서비스 분야가 대부분 협동조합으로 설립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또한 상호부조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의지고요. 연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에 지원 내실을 하겠다. 연합회 역량 및 역할 강화, 개별 협동조합 및 연합회 참여 제고 이런 형태로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도록 유관 경제 조직 간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투명성이 제고되고 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인프라 재설계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창업의 단계는 이렇게 4단계로 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창업 준비 단계, 만약 설립 전이라면 창업 준비 단계겠죠. 2단계는 증명하는 단계입니다. 그 증명하는 단계에는 우리 기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인지, 우리 팀은 이렇게 어떻게 구성된 조합원의 역량이라든지 이 세 부분으로 증명하는 게 이 창업 준비 단계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증명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바로 사업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초기 창업 준비 단계는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잘 작성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잘 증명해 보이느냐가 중요한 단계고요. 그 단계로 설립하고 나면 창업 단계가 진행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만드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단계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창업 단계까지는 정부 자금 또는 정부 지원을 통해서 성장해야 되고 그 뒤에도 물론 정부 자원은 필요하겠지만 키우고 넓히는 과정에서도 외부 시장의 투자 또 정부의 지원 이런 것이 포함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보더라도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아이들 무상교육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노인 복지하는 부분들 개인들의 어떤 삶을 복지적 관점에서 지원해준다는 부분들도 개인에게 해주고 있듯이 정부도 우리의 창업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부에서 나온 자료이지만 이 데스밸리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5년간 데스밸리 기간이라고 합니다. 창업하고 어느 정도 성공하는 시점에서 사업자의 성공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5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업을 하고 나서 제품을 런칭하고 신제품이 성공했다 하는 부분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장 자본금이 해저 밑바닥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어떤 매출 구조가 완성될 때 사업사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간으로 올 텐데요. 이 기간이 빠져나올 때 이 기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 금융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영위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실패를 억제하도록 정부에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 자금이 이 창업 준비 단계, 창업 단계에선 꼭 필요하다. 정부 창업 지원대로는 지원 자금도 주고 있고 출연 자금도 주고 있고 융자 자금, 투자 자금도 이제 이렇게 창업 지원금이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이런 지원 자금들이 어떤 형태로 창업할 때 들어가느냐? 청년 창업 사관학교 운영한다든지 창업 선도대학 한다든지 스마트 창작터 창업 도약 패키지 1인 창조기업 뭐 지원 사업 굉장히 많은 창업 도움을 주는 그런 자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시면 뭐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제품을 만들거나 그 시제품을 만드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를 이제 들어가기 위한 어떤 것도 사실은 사업계획서로 다 이제 진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하나만 잘 쓰면 정부 지원 사업이 잘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사업계획서의 핵심은 아이디어겠죠. 그런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출연융자 투자 자금들이 있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살펴볼 것은 이런 창업 지원, 그러니까 정부 중소기업법에서 창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7년 이내, 창업한 지 7년 이내의 사업을 다 창업기업으로 하고 있고, 이 창업지원 사업 통합 공고가 매년 첫 해 15일 이내, 1월 15일 이내에 창업 K-스타트업 사이트에 뜨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7년 미만의 기업이라면 도움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이제 이 안에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보시면 뭐 정부 부처의 각종 사업들 그리고 지자체 그건 도 이상의 지자체 각종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걸 살펴보시고 지원을 받도록 이제 정보를 얻는 게 중요하고요. 성장 단계별 지원 제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준비 단계, 실행 단계, 성장 단계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이 있고요. 사회적 경제 정부 지원 사업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이 사회적 기업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정부 인증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일을 하시려면 협동조합을 먼저 창업하시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가든지 아니면 사회적 기업을 인증받으셔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고, 뭐 투자 쪽으로 가신다면 협동조합 뭐 그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지는 않지만 좀 지원해 주려는 협동조합 지원 세트의 다양한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좀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 지원 사업 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 지원 사업, 기타 지원 사업,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지원은 왜 그 정부는 협동조합을 지원할까라는 고민에 좀 들어가 보시면, 협동조합을 일자를 만들겠다 하는 부분이 있겠죠.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양극화 해소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지역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형태가 되겠죠. 이런 에버그린, 에버블루 협동조합처럼 지역의 마을 기업이어서 지역의 어르신 소득 일자리 창출하는 이런 경제적 성과를 갖고 오는 것도 있고요.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도 이제 가능합니다. 또는 은퇴자들이 경험을 모아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도 있겠죠. 앙코르 프라보노 사회적 협동조합 같이 어떤 컨설팅을 수행한 전문가들 모여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특히 이제 저희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에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 과학기술인들하면 이런 협동조합 구성해서 진행을 해 가시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도 뭐 있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회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도 많이 접근하는 건데, 어린이집이나 요양원들이 이제 협동조합을 좀 만들어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동유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 돌봄 서비스를 하는 도운의라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협동조합 창업 관련한 내용들은 간단하게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설명들을 들으시고 과학기술인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과학기술인들 설립을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까 좀 협동조합 설립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참여해 주신다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받았던 협동조합들은 뿌리산업을 하는 협동조합, 또 이제 소상공인이지만 군용에 이제 철제를 납품하는 협동조합 정수, 지역사회 기여형 과학기술 협동조합 에피노그 협동조합처럼 뭐 또는 스마트팜을 하는 해피팝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하고 있자 하는 뭐 협동조합 작은 시선, 그 업사이클링을 주로 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에코 컨시버시 Y, 이런 협동조합을 다양하게 저희가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코딩 교육 협동조합이라든지 가음 협동조합이라든지 어떤 교육 기반형, 프리랜서 기반형, 뭐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수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 모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저희가 컨설턴트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으로 참여하고 계시고 설립을 희망하시는 분이 계시더라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리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궁금한 사항은 뭐 유튜브 댓글이라든지 질문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